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단 2주 인터넷 그 많은 박사들을 제치고 제1저자, 가장 기여가 컸던 사람으로 기록해준 일명 배려의 논문이 있었죠. 해당 학교인 단국대가 오늘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딸 지도교수 만나셨던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랑은 어떻게 의견을 나누셨나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건가요?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후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의사들까지 고발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단국대 조사 과정에 착수하는 분들의 인터뷰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신가요?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소위 말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조 후보자 딸 출석 요청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의학 논문은 방학 숙제가 아닙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사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고등학생이었던 딸, 당시의 논문을 보니까 박사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러면 허위이죠. 인턴으로 합류한 시기도 보니까요. 이미 연구가 끝나고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그리고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이제 그 단국대에서 2주간의 인턴을 하고 네. 제1저자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봐주기 내지 스펙 관리 차원에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되는데 그런 심증을 이제 굳혀주는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교육부의 차원에서 전 대학 그 교수들 상대로 그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만 네. 이런 의전원이나 이런 그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교수가 자기 자녀들 또는 네. 친척들의 미성년자,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름을 올려줘서 제1저자나 제2저자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스펙으로 삼아서 대학 입시하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징계류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아마도 단국대에서 저 논문을 제1저자로 이제 조국 후보자에 따라 올리면서 그 조사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고등학생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는 걸로 하고 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올린 그런 정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저게 보면 단순하게 실수로 올린 게 아니라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박사로 올렸다는 게 좀 충분히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조국 후보자의 딸을
당시에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적 영향력으로 이 논문에 네네. 제일 논문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시 지도교수였던 장모 교수가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논문 정보 자료에다가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이제 의심까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장모 교수가 이제 책임 저자고 거기에 제1저자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분이 논문을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인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13건 쓰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건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올리는 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준 건 맞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조국 그 후보자 부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1년에 한 건 내지는 두 건밖에 논문을 안 쓰시는 분의 논문에 네네. 리뷰를 올라도 굉장히 이례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 그렇게도 안 해줄 거 아니냐. 인턴 기회도 네. 안 주고 더더군다나 참여했다고 제일 저자자를 주겠느냐. 그 점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회에서의 평등, 과정에서의 공정, 결과에서의 정의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네. 허탈감을 느낀다.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인턴으로서 참가했던 시점은요, 이미 실험이 다 끝난 다음이었다고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그 당시에 이 교수의 얘기는 너무 열심히 한 게 기특해서 일저자로 올려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험 끝난 다음에 합류를 해도 이렇게 가장 높은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은 네네.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책임저자인 교수의 얘기는 그 연구 실험 결과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참가를 했다는 네. 거죠. 이제 그 부분에 기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이제 영어 번역했다라는 걸로 이제 의학 논문을 그럼 일저자로 등재해 주는 게 맞냐? 당연히 네.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건 오히려 인정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이제 우리는 문과 쪽이니까 뭐 저자가 공동 저자가 여러 명 네.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과나 특히 이제 실험을 동반한 저런 의과 관련된 데서는 여러 명의 저자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도움을 준 조교도 있을 수가 있고 실험을 참석한 랩실에 그러니까 실험실에 또 관련된 석박사 대학원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올라가 있는 그 공동 저자의 의미는 그 논문의 디자인, 기획, 그다음에 논문과 관련된 실험의 진행, 네. 전반적인 실험 전체 결과에 대한 채집, 그리고 그 분석, 그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도 새로운 것도 발굴한 게 있으면 발견한 것들 정리하는 거, 이런 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공동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제일 저자는 사실은 그 전체 전 과정을 책임자급에서 전부 책임지고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일 저자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특히나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지금 그 지도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그 제목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영어에 굉장히 잘 안다고 하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네. 제목만 봐도 그 의학 전문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영어 번역이라기보다는 의학 전문 용어를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알았겠느냐, 알지 네.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제일 저자로 들어가 있는 그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도 안 된 상태의 사람이 네. 제일 저자인 것은 정말 좀 천부당 만부당한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준에서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해서 자소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반영을 보통 하게 되죠. 부모가 함께 뛰어야 성공한다는 그 학종 아니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근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런 자소서를 인터넷에 올려서 아마 돈을 벌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에 올렸다라는 거죠. 관련 문서들 같은데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네. 것까지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냐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많이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본인들 리포트, 교수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본인이 썼던 리포트 같은 것도 다 올려놓고요. 뭐 학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올려서 원하는 경우에는 샘플 앞부분을 먼저 보고 난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운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쓰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고려대 측도 만약에 하자가 발견되면, 결함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까지요. 어쩌면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정유라 사건처럼 대자비가 일지 않을까라는 우려나 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답변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입학 그 과정에서 입학 전형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그다음 입학할 당시에 모든 서류를 가져다 놓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틀리는지 허위 사실 기재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실제로
딸이 그 논문을 제출한 건 아니다. 그냥 뭐 그렇게 이름이 올라갔었다. 그 정도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마 이 고려대학교나 아니면 또 부산의전에 이런 데에 네. 실제 전형 서류를 가져다 봐야 이제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외쳤었죠. 사회개혁을 추구하느라 딸과 부인의 의혹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오늘 출근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그럼 조국 후보자가 아버지로서 딸에 대해서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목격담과 증언을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서 얘기했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입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향후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에 딸 지도교수 만나셨던데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고등학생 조국 후보자의 딸을 박사로 써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단국대 교수가 당초에는 조국 교수 당시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학부모 모임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양측의 입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고에 네.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뭐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고 고등학교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리에서 양쪽에서 따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난 정도는 아니지만 학부모 모임이나 식사 자리 같은 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정도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이유는 혹시라도 조국 지금 후보자와 당시 그 장모 교수가 어떤 알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청탁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버지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어쨌든 서로는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일단 조국 후보자가 학원에 못 간 딸을 위해서 전화로 직접 자료도 요청하는 교육에 신경 썼다는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김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딸 관련해서 의혹들이 보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 그 청와대 비서관도 그런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니 후보자에 관련된 걸 따지고 의혹을 캐야지 왜 딸의 신상 털기를 하느냐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그 충분한 방어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보통의 그 바깥 일 열심히 하는 아버지와 달리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딸에 관련된 학원이라든지 딸에 관련된 진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못 나갈 경우에 직접 조국 후보자 전화를 해서 우리 딸이 못 나가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나한테 보내달라. 그럼 내가 네. 좀 전달하겠다. 그 정도로 챙기는 제가 그렇게 못해서 제가 정말 저는 우리 자식한테 미안한데요. 그 정도로 모든 것들을 챙겼을 정도라고 한다면 딸이 외고에 들어가는 과정, 외고에서 인턴십하는 과정, 논문의 제일저자가 되는 과정,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인턴십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진학하는 과정, 진학에 갈 때 어떤 전형으로 입시를 치를 것인지, 그럼 그 입시 전형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네. 모든 것들을 조 후보자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정황상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한 이른바 스카이캐슬형의 끼리끼리의 스펙 관리에 조국 네. 후보자 직접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 기자회견 그 앞에 출근하면서 나오면서 네. 했던 이야기지만 달게 받겠다, 질책을 받겠다, 뭐 물러서 저기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저 발언 자체가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책을 달게 받겠다, 겸허히 수용하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근데 청문회 또 다 밝히고 계속 장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런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는 아직도 대통령의 신임이 있기 때문에 며칠만 견디고 뭉개면 청문회만 지나가면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또 계산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런 식의 유체이탈 합법은 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직진만 하느라고 내가 가장으로서 살피지 못했다고 하지만 꼼꼼하게 자녀를 돌본 게 아니었냐라는 목격담과 증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 딸의 경력
곳곳에 이 조국 후보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평가였는데요. 특히 조국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던 그곳에 소속된 교수가 면접을 해서 조국 후보자 딸을 스위스로 보내는 UN 인권 인턴에 뽑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국 후보가 인권위원회 산하 국제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유엔에서 주관하는 그런 그 인턴십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네네. 학생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주관하는 교수도 마침 그 조국 후보와 같은 서울대학 교수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학 교수고 하니까 네. 또 조국 후보자의 딸을 또 뽑아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주 우수해서 그렇게 뽑힐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아버지의 후광으로 된 것이 아니냐. 네. 마치 조선시대 음서제도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사회에서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기회가 어긋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되면 공적으로 잘 나가던 아빠, 결국 딸의 스펙까지 챙겨줄 수 있는 좋은 아빠였냐라는 의혹을 젊은 층에서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엔 인권센터 인턴에 뽑히고 스위스로 가는 단 2명 안에 그 딸이 들어갔거든요. 또 그 다음에 잘 갔다 왔다라는 이 후기를 아빠 위원회 소속된 포럼에서 발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물론 조국 후보자가 저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고 네. 나름대로 그 인턴십을 수행할 만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이 딸이 있겠죠. 근데 그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조국 후보자만한 그런 백그라운드 네. 또는 그런 네트워크 또 그런 식의 정보를 접할 수 없고 거기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기회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고요. 네. 접근한다 하도 면접에 대해서 면접을 통과하여 인터넷 선발될 수가 없고 인터넷 선발돼도 제네바까지 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게 다 수행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경력이 돼서 서울대 한경대학원 입학할 때 그게 써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게 합법적인 테두리라고 하지만 저게 일반의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또 분노하는 건 뭐냐면 그럴 수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평소에 수년 동안 발언했던 대사회적 발언들이 있습니다. 네. 정치적 발언들이 있습니다. 전부 가난한 자, 약자의 편을 들었었고 가진 자들 비판하는 굉장히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었죠. 그런 조국 후보자가 뱉어놓은 대사회적인 참여적 발언들에 대해서 그 기준 그대로 돌이켜보면 조국 후보자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 스스로의 그 캐스를 만들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그 점에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금 분노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산대 관련해서는 양절 변호사님 한 교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내가 자식에게 제대로 논문 등재도 왜 못했냐 부인의 타박을 받으면서 나쁜 아빠였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을 게시물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대 의학 네네. 전문 대학원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교수인데 이제 우리 아들은 뭐 재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그런 이제 타박을 네.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이제 저는 참 조국 지금 후보자가 아까 네. 이제 입장에서 그런 걸로 뭐 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로 뭐 더 방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를 얘기를 한다면 어떤 네. 말씀을 하실지 사뭇 궁금한 상황이긴 해요. 조국 후보자의 딸의 지금 이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급되고 나서도 왜 장학금이 그에게 주어졌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사실 장학금 주기 전에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이 부산대 교수를 만났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딸이 그 의전원에 들어가서 네. 뭐 유급을 하니까 지금 그 지도 교수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장학금이 계속 나왔고 네. 성적이 나빠서 2번이나 유급했는데 왜 줬느냐 그랬더니 면학 장학금이다. 네. 돈을 줘서 열심히 공부하게 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보면은 그 장학금이 성적이 우수한 애들한테도 주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네. 경우에는 알바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많이 줘야 되는데 조국 네. 후보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재산도 뭐 50억이 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개인적인 장학재단이라고 하지만 왜 줬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혹시 조국 후보자로부터 뭔가 좀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대 의전의 첫 학기 이 낙제점을 받았는데 조국 모친의 그림 행사에 조국 그리고 딸 지도교수까지 참석을 하면서 그 뒤에 이 지도교수의 경력 관리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배경과 네트워크를 가진 조국 교수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부산 의전원에 들어갔고 부대 의전원에 들어간 다음에 1학기에 유급을 했는데 유급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사실은 부산대 간호학과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다가 모친이 갖고 있는 그림을 기증하는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류층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이죠. 그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국 교수도 참석을 했고 그 조국 교수 딸의 지도교수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인사를 했을 것이고 그때 조국 교수는 뭐 서울대 교수 신분이지만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딸은 복학을 했고 그 복학한 다음부터 계속 다시 또 이제 장학금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이 지도교수 관련돼서 조국 교수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그때도 나왔을 겁니다만 부산 의료 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의료 원장 또 이전에 부산대학 병원에 또 병원장 공채에 응모를 했는데 물론 되지 않았습니다만 응모한 부산 병원장의 그 어떤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일부 부산대 의전원 쪽에서 조국 교수와의 유착설을 또 추서로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그 부산대 의전원 내부에서도 이 지도교수 노모 씨하고 조국 교수하고 일정한 유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은 합리적으로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문제이고 이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이 촛불을 들겠다고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괜찮다, 안 괜찮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던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조국 수석의 논란과 함께 전 수석이죠. 데드크로스, 결국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국 지금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조국 지금 후보자가 바라는 바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빨리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청문회가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라도 저는 조국 수석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조국 수석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하는 분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대로 아까 조국 수석께서 조국 후보죠. 이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변명하지 않겠고 몰랐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으면 그렇다면은 뭔가 아직까지는 본인 입장에서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통할 수 있다면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아니면 그걸로 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를 듣고 싶은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 세대의 절망감 때문에요. 더더욱 가세가 더 행렬이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촛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관련된 학교가 이제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하고 부산대 아닙니까? 이 관련된 학생들의 이른바 이제 학내 게시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지금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일 지금 당장 지금 고려대하고 서울대는 촛불을 들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로 나와서 조국 후보를 규탄하는 그런 이 촛불 행진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실제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대 학생들과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 조국 후보자 규탄 대회에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로서는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촛불로 등장한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로서 지금 상징화되어 있는 게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촛불을 들고 다시 한번 조국 후보자 내려와라. 물러가라라고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그런 2030들의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청와대나 여권도 상당히 이거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수백 명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이야기에 똑같은 진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청문회 날짜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청문회 전이라도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밝히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준비한 말만 딱 읽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문회 기다린다는 그 진정성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청문회 때 다 밝히고 청문회 때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아무 말도 않고 버티다가 청문회 하루만 또 24시간 버티면 대통령 임명할 거야. 저는 이런 자만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청문회에서 밝히고 싶은 내용은 엄청나게 지금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 시선이 따가우면 거기에 대해서 출근하는 적선동 현대빌딩 지나가면서 네. 아예 공지를 해서 30분 자유롭게 취재에 응해서 인터뷰를 하고 네. 밝힐 걸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내일 만약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것이 예전에 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부정하게 이제 학교 입학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때 하필이면 정유라가 네.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라 원망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반발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 경우가 그 경우가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네.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아마 조국 후보도 그 점에 좀 명심을 해서 네. 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반칙이나 이 특권, 사학비리 척결을 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청와대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더 고민은 아마 정의당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제 의혹에 해명하라 경고등을 켰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그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저 막판에 기자가 물으니까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겠어요? 라고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데스노트에 올릴까? 아직까지는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뭐 정치적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또 조국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느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밝혀봐야 될 바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얘기가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뭐 생각하기가 뭐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소명할 수 있다 충분하게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기는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근데 발언 자체만 보면은 상당히 정의당에서 격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의당의 행보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이제 운명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대표가 저 정도로 이야기하고 저기 나온 단어나 워딩을 보면 네. 일단 과거에 상당히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초반에 그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지명됐을 때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 반응에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조국 후보자의 비판적 입장을 좀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데스노트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저는 정의당이 어떤 정당이겠습니까? 가장 우리 한국 정당 정치 안에서는 지금 가장 진보를 색채를 강하게 갖고 있는 정당이고 서민과 노동자들, 그다음에 약자들을 대신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의당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이 사실 그들만의 리그, 가진 자들의 리그에 대한 그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네. 생각해 보면 정의당에 저는 때가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데스노트에 올려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정의당이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그 관심하게 절박하게 생각하는 게 패스트트랙 정개특위 올라가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입니다. 네. 그걸 해야만 내년 총선에 정의당은 자기들의 운시대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 정개특위에서 마지막 표결이 8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과 어떤 관계 또는 압박 또는 어떤
교환 이런 것들을 아마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계속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것을 보입니다. 네, 아마 급속히 악화되는 민심 때문인지 조국 후보자가 이 민주당의 전방위로 SOS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야당까지 상당히 이 머릿속 그리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할 일은 안 하면서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 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신상 털기도 모자라서 선친 묘비까지 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폐륜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 여당 후보자는 진실 은폐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청와대 이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이제는 조 후보자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입니다.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안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특혜로 비춰지는 스펙과 관련해서 보편적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냐라고 지적을 했었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추석 이후로도 이 이슈를 밥상 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한 미루는 것처럼 보여요. 뭐 장애투쟁 네.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의혹들 내지는 뭐 더 추가할 게 있다면 더 추가를 내고 또 논란을 좀 끌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보이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하게 되면 신빙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조국 후보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그 명확한 지점을 밝혀내서 양쪽 입장에서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네. 마찬가지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고 아닌 부분이 있으면 아닌 걸 쳐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게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도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네. 끌고 만약에 이용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또 마땅치 않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 교수님,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아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점점 휘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밀려면 우리 정권 총선까지 치명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여권의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청와대, 그다음에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장관이 되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집중적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과연 끝까지 지켜내는 것과 아니면 중도에 포기했을 때 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텐데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을 때 네. 물론 법무부 장관 지금 수행하겠죠.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문재인 정권 전체에 미치는 정치적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까? 네. 그냥 좀 지나가면 잊혀질까? 잊혀지고 조 후보자는 이제 다른 이슈로 덮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의혹 제기 이 부분이 오히려 야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반문 진영에서 좋은 공격의 호재거리를 계속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마 고민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오늘 출근하면서 조 후보자가 청와대랑 뭐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조국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대로 문재인 정권을 위한 길, 또 문재인 정권을 위한 정치적 아마 득실을 계산해 볼 때 네. 주중에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어떤 식의 어떤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 때 고생한 사람이 장관으로 일도 잘하더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수석 그 당시에 민정수석 때 결함이 있어도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이 아무 일 없던 듯이 했던 것. 그런 게 혹시 머릿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평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단 그 강직함이라고 할까요? 네. 한번 믿는 사람 끝까지 믿는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일정한 반대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아직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러다가 총선에 이게 우리한테는 직격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안고 감으로써 총선이 오히려 우리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불안감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믿음과 신뢰, 강직함 뒤집어야면 좀 고집스러운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 총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지금 이 대목에서 아프지만 잘라내는 게 맞을 것인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